자, 안녕하세요. 1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화질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캠코더를 살까? 아니면 핸드폰이 잘 나와요. 여기 지금 우리가 또 스크린 화면 또 띄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일단 진행하고요. 이후에 조금씩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보시기 편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번부터 최대한 20번까지 끝내버릴게요. 잘라서. 왜냐하면 카메라 용량이 25분 용량밖에 안 돼요. 지금 25분 안에 몇 개를 할 수 있을지. 자, 한번 봅시다. 11번. 건축물이 건립된 당시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화성 보이죠? 화성? 누구 겁니까? 수원 화성. 정조죠. 실제로 우리 한국 선생님이 한국사 수업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뭘 강조하냐면, 조선시대의 사실 전성기라고 봐야죠. 영조시대와 정조시대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조의 업적과 정조의 업적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8세기죠. 18세기에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죠? 붕당이 극에 달하고 붕당이 변질이 일어나면서 상대당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또 그 결론적으로 노론 세력이 일당 전제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숙종 때에 처음 제기됐었습니다만은 이 탕평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영조시대와 정조시대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을 찍어 누르면서 나라가 안정을 좀 찾았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영조라고 하는 임금님과 정조라고 하는 임금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워두셔야 되는데, 업적을 시험 문제 아마 빼놓지 않고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몇 개 소개를 드리면, 영조 업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탕평파를 육성하죠. 당파와 상관없이 영조의 탕평책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탕평파를 육성을 하고 탕평파를 위주로 정치를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탕평에 대한 의지를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를 건립을 해놓습니다. 내용은 붕당을 일삼으면 죽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들면서 지방마다 굉장히 지방관들 또는 관리들, 수령들, 아전들이 백성들을 못살게 굴어요. 그래서 지나친 악형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태종 때에 잠깐 있었죠. 신문고 제도라고 해서 억울한 백성들이 북치면 임금님이 직접 나와서 해결해주고 하는 거,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조선 후기의 변화된 모습 중에 가장 중요했던 균역법, 세금제도 중에 하나죠. 균역법, 영조 때 실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법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속대전. 그래서 한도 끈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조의 업적 한 6개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시험 보는데 지장 없을 것 같죠. 근데 영조의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조의 정책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평가가 좀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만, 요즘엔 개혁군주로서 정조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그죠? 자, 정조가 왕이 되는데, 물론 정조 아버지는 사두세자입니다. 영조의 아들이죠. 영조의 손잡벌 되는 정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많이 느꼈죠. 그죠? 그래서 정조가 만든 군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장용영이라고 해요. 친위 부대를 만들어요. 자신의 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혁군주라고 했죠.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젊은 학자들을 모이게끔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규장각이죠. 규장각은 공부하는 곳이죠. 독서실, 도서관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젊은 학자들이 많이 등용이 돼요. 근데 이제 규장각에 등용되는 학자들을 보면,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애들, 서얼들이죠. 서얼들, 첩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도 등용이 되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 선생이죠. 그래서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왕도 정조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수원 화성, 수원을 굉장히 좋아했죠. 사실 정조는 수원으로 수도를 옮길 생각까지도 했다고 해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도 화성 수원 쪽에다가 이장시켜 놓고, 그래서 매년 이제 수원을 행차를 합니다. 뭐 수원을 행차하는 과정에서 뭐 한강을 건너야 되니까 이때 이제 배를 연결해서 배다리를 만든다든가, 또 이 화성 행차할 때에 관련한 그림도 남아 있고요. 그죠? 화성 요거 지을 때 또 이제 정약용이 개발한 거중기는 너무 유명하니까 뭐 다 알고 있죠. 이거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시내통공이라고 하는 게 통공정책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 핵심 내용은 뭐냐면 금난 정권의 폐지예요. 시전, 서울의 큰 시장 있죠. 시전은 사실은 허락받은 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금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전 상인들이 함부로 허락 없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아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난전을 금하는 권리죠. 이걸 없앱니다. 이거 없앴다는 얘기는 이제는 일부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시장에 가서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조선 후기 상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정조 시대에도 법전화가 만들어지는데 대전 통편, 나중에 고종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이 나타나죠. 글자가 비슷해서. 자, 어쨌든 정조의 정책, 물론 또 많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요 정도 내용 가지고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 수원 화성이 나와 있으니까 정조다 말이에요. 정조면 조선 후기다. 정조만 알면 안 되고, 이 18세기니까 조선 후기란 말이에요. 조선 후기. 이 시대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겁니다. 불교가 공인됐다, 웬 말입니까? 그죠? 무슨 삼국시대입니까? 칠정산이 편찬됐다, 칠정산 역법서죠. 달력. 이건 조선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럼 조선 전기니까 틀렸고. 상감청자가 유행했다. 상감청자요? 고려 후기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유물 아닙니까? 상감기법. 뭐 파서 색이 다른 흙을 집어넣어서. 그죠?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다.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다. 고려 말, 고려 후기 몽고족에 침입돼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 3점짜리네요. 이제 12번 넘어갈게요. 12번 근대 사업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나와 있죠. 전봉준 나오면 동학농민운동 생각은 다 나시죠. 그죠? 일본 군대가 대궐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군사를 일으켰어요. 자, 그럼 뭐예요? 우리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순서가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동학운동의 맨 처음에 이제 무슨 삼례집회, 보훈집회, 그 사이에 뭐 경복궁에 가서 상소도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그 부분 별로 그렇게 이제는 그닥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동학농민운동 하면 1894년에 일어났고, 맨 처음에 고부농민봉기업, 그 다음에 제1차 봉기, 그 다음 제2차 봉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요거 키워드가 이제 조병갑의 탐관오리입니다. 만석보 사건을 일으키죠.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수지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이제 물세를 받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짜증나죠,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봉준과 농민들이 고부 관할을 습격한 것이 이제 고부 농민봉기인데, 문제는 정부에서 새로운 군수를 파견을 했는데 이 군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한 명의 관리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문제죠. 안핵사로 이용태라는 인물을 보내요. 무조건 농민이 잘못했다는 거죠.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열이 받죠. 그래서 제1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뭐 이게 1차 봉기 시작이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엔 구분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다시 모이냐면 백산 지역에서 다시 모여요. 왜 모인다고요? 농민봉기를 일으키고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새로 파견한 관리가 농민들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농민들을 탄압하자 거기에 열받은 거죠. 사실은 백산봉기가 이제 1차 봉기의 시작이라고 보면 1차 봉기의 성격은 반동건이라고 성격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백산봉기 이후에 뭐 주변 고을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데 대표적인 게 황토현, 그 다음에 황룡천, 이런 그냥 마을 이름들, 그런 마을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곳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급기야 최대의 도시인 전주를 점령한다. 자, 그래 전주를 점령했어요. 그래 이제 정부군이 이 동학농민군을 막을 수 없다. 깜짝 놀랐겠죠. 설마 전주까지 이랬는데, 그래서 이 전주가 점령당하자 정부가 한 짓은 뭐냐면 청나라의 군대를 파견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이 따라 들어옵니다. 왜 그렇죠? 우리 갑신정변이 끝나고요. 갑신정변이 끝나고 텐진조약이 있었어요. 1884년, 10년 전이죠. 그죠? 그래서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때에는 서로 양국이 미리 알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의 조약이었잖아요. 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본군이 따라 들어옵니다. 자,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따라 들어오니까 농민들은 사실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 농민들이 사실 조선을 전복시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조선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일단 정부랑 얘기를 하죠. 뭐냐? 그만하겠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다. 우리 협상하자. 대신에 일단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들은 일리가 있으니 정부 너희들이 수용해 주길 바라고 저 청나라 일본군은 돌아가도록 해라. 우리도 여기서 더 이상 뭐 하진 않겠다. 그래서 이제 전주 화약이 체결이 되죠. 자, 전주 화약이 체결이 되니까 그럼 청나라군과 일본군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생각이 없어요. 누가요? 청나라군은 갔어요. 근데 일본군은 가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인천 쪽으로 들어가요. 아니 동학농민운동은 지금 전라도 밑에 전라도 지역에서 농민운동이 일어났으니까 막으려면 그쪽 위에 뭐 충청도 지방이든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애초에 인천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동학농민군을 막으러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고종에게 놀리죠. 놀리는 게 아니고 야 너 막 왜 근대화를 이렇게 못하니 개혁을 빨리빨리 해야지. 농민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막 그런 얘기를 이제 고종에게 빨리 근대화를 해라 막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고종은요 전주화약이 체결되고 나서 고종이요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농민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나름대로의 근대적인 개혁을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고종이 나는 하고 있다. 일본 니네들 뭐냐? 꺼져라 빨리. 그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냥 일본은 이 상황에서 경복궁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네 멋대로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위주가 돼서 뒤에서 조정을 해갖고 일으킨 개혁이 바로 뭐냐면 제1차 가구개혁이죠. 그래서 이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농민군은 그러면 전주화약 내용이 뭐냐면 본인들이 이제 점령한 이런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뭔가 개혁을 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등장한 게 집강소죠. 모르면 안 되죠. 집강소. 자체적인 개혁기구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하고 정부는 고종은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개혁을 하고자 했는데 일본군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경복궁을 습격한 겁니다. 점령을 하더니만 그리고 이제 1차 가구개혁을 실시를 하게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일본군에 의해서 경복궁이 점령당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농민군이 이 얘기를 듣게 되겠죠. 농민군은 뭐 지금 1차 봉기를 통해서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지금 고종이 핍박받고 있다, 나라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농민군은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되겠죠. 이건 뭐예요? 일본군을 물리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외세적인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분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12번 문제에서 다시 군사를 일으켰다. 지금 2차 분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농민운동도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자세히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 생각에는 요 정도 내용 알고 있어도 시험 푸는 데는 무난하다. 지금의 국사는, 그죠? 수능 국사는 요 정도로 농민운동도 해결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다시 군사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우금치에서 전투했다가 맞아 공주 우금치니까 전라도에서 쭉 서울로 올라가다가 일본군과 정부군의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은 3번인데요. 이게 뭐 1번의 대한독립군단 자유시로 이거는 1920년에 그죠? 봉청간자 아시죠? 봉오동 청산리 대첩 끝나고 간도 참변이 일어나자 우리가 이제 올라갑니다. 러시아로 이동을 하게 되죠. 독립군이. 그때 이제 서일 장군이 서일이 중심이 돼서 대한 독립군단이 만들어지고 뭐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뭐 자유시 참변을 또 당하고 이렇게 되죠. 훈련도감의 삼수병이 왜군에 맞서 싸웠다.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새로운 군대죠. 조선의 군사 체계가 조선 전기 5위에서 조선 후기 5군형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훈련도감 조총부대가 들어가죠.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제도로 만들어져 있는 관련 없고요. 한국광복군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거 이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했다? 추진했는데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일본이 항복해버렸죠. 그 다음에 국로군 정서군 누구 생각나요? 김좌진 장군 1920년대 아까 봉청관자 할 때 청산리 대첩이요. 그죠? 자, 넘어갈게요. 13번. 서재필이 미국으로 돌아왔대요.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서재필이 만든 거요? 독립협회 되겠네요. 그죠? 독립협회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1896년이에요. 1896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갔어요. 자, 그런 틈에 이제 돌아오셨죠. 1896년은 아관 파천. 근데 요 해에 이제 같은 해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관 파천 이후에 1897년 이듬해에는 고종이 돌아와요. 고종이 돌아와서 뭘 하냐면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고요.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고 광무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독립협회는 언제까지 갑니까? 쭉 가서 1898년 만민공동의 사건은 관민공동의 사건? 뭐라고 할까요? 한국협회 사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한국협회 사건으로 해산되게 된다. 독립협회가 96년부터 98년까지 어쨌든 뭐 독립협회 내용인데요. 이 단체를 설립했는데 뭐 이 단체의 활동이 뭐냐 이거예요. 백두산정계비. 말이 됩니까? 백두산정계비 조선 숙종 때 우리나라 조선과 청나라의 영토 분쟁이 있고요. 청나라가 이제 그 영토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죠. 이게 지금 간도의 영토가 간도라는 땅이 어느 나라 땅인지에 대한 이제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되는데 어쨌든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죠. 유경공원. 양반자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 신지식 가르치고 이런 곳인데 관련 없죠. 그 다음에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홍범 14조는 뭐예요? 홍범 14조. 가보개혁 되죠. 그죠?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때 발표된 홍범 14조. 가보개혁의 근본 정신을 밝힌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 정답입니다. 4번. 자, 만민공동회가 있고요. 만민공동회가 있을 거고 관민공동회가 있죠. 뭔 차이입니까? 독립협회를 만든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 가서 배워온 것이 뭐 근대식 의회 정치도 배워왔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계몽주의. 그래서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제 가리키고 깨닫게 만들어서 똑똑한 국민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에서 많이 한 게 각종 연설회라든가 토론회를 많이 개최를 하죠. 근데 뭐 처음에는 사실 몇 명 안 모였겠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입소문 타고 우리 학원도 그래야 되는데 엄청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속칭 만민공동회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왜 만민공동회가 되느냐? 뭐랑 관련이 있냐면 독립협회에서 주장한 중추원 관제랑 관련이 있어요. 고종이랑 합의를 보죠. 중추원이라고 하는 곳에 중추원 관제는 뭐냐면 의회를 설립하겠다는 얘기예요. 의회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 입헌군주제로 가겠다, 이게 고종도 오케이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추원 관제를 만들고 의회를 설립해서 근대식 입헌군주제로의 변모를 꾀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실 속에서 뭐냐면 관리들이 이 뭐 의회 중심의 어떤 민주주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독립협회가 도대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그 관리들한테 이제 가서 봐라, 가서 듣고 와라. 시켰죠, 고종이. 그래서 관리들이 이 만민공동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관민공동회예요. 근데 이제 관리들이 여기 참여하고 나서 엉뚱한 얘기하죠, 고종한테.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 입헌군주제 아닌 것 같은데요. 얘네들 공화정제를 주장하면서 고종 황제 당신을 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그 보고를 받고 열이 받죠. 결국은 한국협회 사건으로 독립협회가 해산되게 되는 뭐 그런 이유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관민공동의 사건이 맞고요. 자, 교조신원운동, 아까 동학농민운동 했었는데 아까 뭐 삼례 집회, 보훈집회, 집회 얘기했었잖아요. 초창기에 동학의 교세가 1894년에 굉장히 커지면서 얘네들이 맨 처음에 주장한 거는 교조신원운동이었어요. 동학농민운동 때요. 뭐냐면 최재우가 교조죠. 최재우가 동학을 만든 설립자인데, 이 동학교도인 최재우가 뭐가 문제예요? 그 억울하게 혹세무민하는 종교라고 해서 탄압받고 결국은 잡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억울한 주명을 풀어달라는 거죠. 교조신원운동. 시간을 보니까 또 15번까지 하고 잘라야 되겠네요. 어쨌든. 자, 1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가터에 표지석이 나와 있고요. 창덕궁에 갔다가 근처에서 무슨 터에 표지석을 발견했는데, 원래 외구와 여신족에 대비해서 변방의 방비를 논의하던 임시회의기구였어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확대됐고 상설기구가 되면서 조선 후기 최고 권력기구로 남아있으면서 특히 세도 정치 때 세도 가문에 의해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릴 수 있게끔 해줬던 기구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없앴던 바로 이 기구 비변사입니다. 그죠? 자, 비변사가 이제 옳은 설명 골라라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5번이고요. 1번의 매향 활동이요. 이거는 향도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향나무 가지를 바닷가에 묻어놓고 미륵부처님 구원해주세요 뭐 이렇게 비는 불교 종교에 관련된 행사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을의 어떤 상부상조하는 그런 공동 어떤 조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게 매향 활동이죠. 매향, 향나무를 묻는다 이런 얘기고요. 개화정책 아니죠.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선사는 홍문관 되겠고요. 중성문화선과 중추원, 이건 또 고려시대 얘기네요. 중성문화선과 중추원의 고관이 참여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고려시대 최고 귀족들이 모여요. 어디서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죠? 정답 5번이고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 민족운동. 많이들 틀려요. 한국사를 공부를 안 하니까 많이 틀려요. 근데 이게 항상 중요한 게요. 되게 중요한, 엄청 중요한 단체 두 개예요. 뭐냐면 신민회와 신간회요. 자,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엄연히 다르죠. 아주 다릅니다. 이름만 비슷한 거예요. 신민회는 어디서 나오냐면 1907년 애국개몽운동 단체에 속하는 단체가 신민회고, 얘는 1927년이에요. 일제시대죠. 27년에 좌우합작,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잡은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조직된 최대 규모의 단체 신간